2월 26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서울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금천구에 시립미술관 본관인 서서울미술관을 2023년 개관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청 인근 금나래 중앙공원 내 연면적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속 미술관으로 조성됩니다. 미술관 설계 공모에는 중국의 리우 지아쿤, 오스트리아의 로저 리베를 비롯해 힐튼 남해 골프앤리조트를 설계한 민성진, 서울시 건축상 대상 수상자 김찬중,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설계한 최욱 등 유명 건축가들이 참가합니다. 시는 최종 당선작 선정 심사를 오는 26일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며 심사 전 과정 실황은 유튜브 도시공간개선단 채널에서 1시부터 생중계돼 관심 있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당선작은 30일 발표되며 당선팀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주어집니다. 금천구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상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 예방 의무 규정,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및 신고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시장 방문을 꺼리는 고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모바일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명 열빛 거리시장은 올해 2월 말 딜라이브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쇼핑몰 앱인 딜라이브몰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전통시장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 코너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됩니다.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 상인회에서는 입점 기념으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문시장은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비단길 현대시장과 은행나무 시장도 놀장 앱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SNS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1회씩 총 5회 진행됩니다. 맑은샘 태교연구소 바늘질 태교 전문 강사가 네이버 밴드 동영상 강의를 통해 딸랑이, 아기 신발, 칼라모빌, 베넷저고리, 애벌레 인형 만들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참여 임신부들은 각 회차에서 완성된 아기용품을 밴드에 업로드하고 설문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회차의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리 금나래 도서관이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지원관으로 선정, 7월부터 9월까지 날마다 영문학, 뉴노멀 일상의 재발견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날마다 영문학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강연 6회, 후속 모임 2회, 탐방 2회, 총 10회로 진행됩니다. 함께 읽기 과정인 뉴노멀 일상의 재발견 프로그램은 오늘 7월부터 9월까지 강연 18회, 후속 모임 2회, 총 20회로 진행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성인 30명을 각각 모집하며 날마다 영문학은 지난 6월 22일부터, 뉴노멀 일상의 재발견은 7월 6일부터 금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금천구립 금나래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 시내 교통 통행 변화 추이를 분석한 코로나19로 인한 통행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서울교통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은 4월까지 도로 교통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수는 각각 35.1%, 27.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교통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3.3%, 29.5% 증가한 추세를 나타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코로나 발생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서울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사랑 상품권을 페이코, 놀장, 먹개비 등 10개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개 배달 앱과 가맹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저렴한 배달 중개 수수료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 수수료를 합한 가맹점 부담이 6%에서 12%인 점을 고려하면 약 4%에서 10% 가까이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특히 시의 이번 대책은 새로운 배달 앱을 만들거나 공공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공공배달 앱과는 차별화되며 공공이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내 배달 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3조 원에서 2020년 이후에는 약 20조 원으로 폭증이 예상된 가운데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등 3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광고료,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역 850개소에 설치된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를 이용해 도시 곳곳의 지역별 대기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기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도심 지역 교통량은 전년 동월 대비 84.23%로 크게 감소하였고 20년 1월 52개소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측정됐던 현상 역시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도시 곳곳 850개소에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 데이터를 통합 수집 관리 분석하는 IoT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202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서는 10종의 데이터를 2분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시는 2020년까지 서울 전역에 2,500개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6월 22일부터 시내버스 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 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회계, 인사, 노동 분야 경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 경영, 전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도 참여하여 실태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각종 오류 등 즉각 조치 가능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발, 환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방문 판매 업체,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52만 2,550명이 해당되며 1인당 5매씩 총 765만 개의 덴탈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마스크는 7월 1일까지 각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 통반장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요양시설, 복지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화물운수 노동자, 의료기관,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콜센터 근로자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 2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에서 15만 원을 2, 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며 본인 저축액의 1.5에서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몇몇 입주민의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 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 구제 종합 대책을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 규약의 고용 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 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합니다. 또 경비 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 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시가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담과 갈등 조정은 물론 법률 구제, 산재 처리 지원, 부당 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인 원스톱 전담 권리 구제 신고센터가 6월 1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 대책을 고용 안정, 생활 안정, 분쟁 조정, 인식 개선, 제도 개선 5개 분야로 추진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전부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노동 권익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내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 내 2천여 세대에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64%였던 에어컨 설치율이 73%로 향상됐으며 2015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문제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제 및 부산 연안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되기 시작한 3월 2일 이후 폐류 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3월에서 6월 주 1, 2회 집중적으로 폐류, 피낭류에 대한 폐류 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 630건을 검사한 결과 홍합 4건과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되었으나 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설사성 폐류 독소는 모두 불검출로 적합하였고 올해 7월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기억상실성 폐류 독소 역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월에서 8월 생식용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폐류 독소 발생 현황 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폐류 독소 속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물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 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또는 태양광 콜센터로 문의해도 됩니다. 서울시가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마음풀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을 통해 학교 내 방치되어 있던 공간에 식물을 들여와 사계절 내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사회의 청소년 문제 중 하나는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이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는 시청각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촉각, 후각과 뇌 기능을 떨어뜨려 인지, 학습 능력 저하와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 가지 감각이 아닌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자극이 불균형한 감각을 통합하고 잠자고 있던 신경을 활성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의 일환으로 마음풀 조성을 시작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을 매개로 감각을 고르게 자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천구 동일여고는 가사실이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마음풀 플레이 그라운드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활동적이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의견을 반영해 식물과 함께 놀며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간을 이용하게 될 동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반응 및 효과성을 평가해 향후 마음풀 등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 추진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신선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